삶 철학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반출생주의를 대표하는 데이비드 베네타의 견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분의 논증을 다 모아서 4가지 견해로 요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4개가 있죠. 오늘부터 베네타의 이 4가지 견해에 대해서 동료 철학자들은 어떤 비평을 내어놓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베네타에 대한 비평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보면요. 베네타의 첫 번째 논증이 비대칭의 논증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이 비대칭의 논증에 대한 비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제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짧은 논증인데요. 이 논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비평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논증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다는 전제하에 이 논증에 대한 철학적 비평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증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그 강의 영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 위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이 논증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요. 서구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인간의 생명과 삶이 가치가 있기에 출생은 좋은 거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이건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생각인데요.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명과 삶은 신의 선물이기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그러기에 출생이란 이 귀중한 신의 선물을 세상에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위다 이겁니다. 그런데 베네타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헷갈리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베네타가 말하기를 인간의 삶의 가치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최소한 2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삶을 시작해 볼 만한 가치라는 의미에서의 삶의 가치와 이미 존재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만한 가치라는 의미에서의 삶의 가치. 이렇게 2 종류의 삶의 가치가 있고 출생에 관련되는 것은 전자인 삶을 시작할 만한 가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생은 좋은 거야. 윤리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타는 결론적으로 출생의 윤리적 정당성을 인간의 삶의 가치에 근거해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헷갈리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 베네타의 논증, 서구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출생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을 비평하고 있는 이 베네타의 논증이 과연 옳은 논증인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증에 대해서 데이비드 디그레시아, 테디우스 매츠 이런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요. 디그레시아랑 매츠 이분들의 지적입니다. 이분들은 베네타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헷갈린 건 삶의 가치를 출생하고 연결시키는 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베네타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과 삶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삶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줘서 삶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거기에 관계없이 삶, 인생 그 자체가 귀중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삶은 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삶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인간의 삶이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하지만 서구 사회가 기독교의 문화적 영향권 때문에 신의 개념을 빼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과 삶이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면 삶이 처음부터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이런 구분은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삶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 당연히 이 삶을 시작하는 게 낫고 계속 사는 게 낫지 이런 고민을 왜 합니까? 그죠? 물론 베네타한테는 이런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네타는 인간의 삶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네타는 삶은 그냥 사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삶이 주는 결과물, 즉 고통을 주는 삶이면 가치가 없는 삶이고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은 가치가 좀 있는 삶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삶의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지껏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럼 자살을 할까? 아니야. 자살하는 그 과정이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아. 그냥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계속 살아갈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생각하기를 아직 삶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인생에 고통 빼놓고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할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두 가지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삶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 자기에게 주는 결과물에 대한 내 판단, 감정, 느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철학적으로 삶에 대한 옳은 평가 방법인가? 네, 둘 다 철학적으로 옳습니다. 어떤 해석을 택하느냐? 그건 그냥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베네타와 동료 반출생주의자들은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해석할 때 삶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그 삶이 개인에게 고통을 주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거고 서구 사회의 일반인들은 삶이 주는 고통, 기쁨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맞냐 틀렸냐 할 수 없는 개인의 믿음이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네타가 이 비대칭의 논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인들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네, 비평가들은 헷갈린 건 베네타지 일반인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일반인들이 깊은 철학적 생각을 하고 분석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문화적 생각에는 베네타와 같이 삶이 주는 결과물로 삶을 판단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타가 주장하는 삶의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네타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논리 플로우 차트를 봤을 때는 P1, P2 이게 다 참이 아닌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P3는 결론인데 P1, P2가 참이 아닌 전제니까 결론 P3도 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 실패한 논증이 되겠죠. 그럼 베네타같이 똑똑한 철학자가 어떻게 이런 뻔한 실수를 하는가? 서구 문화에서 팽배하는 출생과 관련된 삶에 대한 가치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베네타가 이걸 모르고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게 믿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비평을 하고 있는 디그레지아랑 매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타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현재 활동하는 철학자들끼리 서로 심하게 공격을 안 합니다. 매년 학교에서 서로 얼굴 보는데 원수질 일 있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베네타의 이 논증만 놓고 보면 실패한 논증이 되겠죠. 설명이 부족했던지 오해를 하셨던지 간에 실패한 논증입니다. 디그레이지아랑 매츠의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여러분이 베네타의 전체 논증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논증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주요 논증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논증이 실패를 했다고 해도 베네타가 주장하는 반출생주의 이론이 무너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